이렇게 눈앞에 일로 올 줄은 모르고 한 얘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올해 9월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회담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사실은 그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G7이 사실 생명이 이미 2008년도 금융이 터졌을 때 판정을 받았어요.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제안은 73년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G7인데 네.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만들어졌다만 하더라도 이 G7이 전체 전 세계 경제 규모에 있어서요. 거의 한 65%, 70% 가깝게 차지했었어요. 네. G7이 합의하면 예. 그냥 전 세계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를 결정할 만한 실제 파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의 경제력이 다원화되고 하면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미국만 그 당시 큰 내상을 입은 게 아니라 사고 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개 국가도 하나도 성한 국가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이 장기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었고 네. 유럽 국가들도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운 국가 하나도 없었고 더 그다음에 유로존 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7개 국가로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13개 국가를 더 그러니까 끌어온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이미 수명이 다한 걸 이미 입증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딱 터지면서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나라들이 미국,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잖아요.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우리가 있고. 사실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모델로 생각했었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했던 나라들이 그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년 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더군다나 가장 지금 타격을 보는 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요. 굉장히 무력감을 드러냈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미국의 최고 경쟁력이 뭡니까? 달러 찍어내는 거고 군사력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코로나19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실력이 다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의 의도는 물론 있지만은 트럼프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a very outdated group of countries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매우 시대에 낡은. 뒤떨어진, 예.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니까 이 국가 모임체다 이거예요.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무슨 참석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저 배짱같이 튀기고 앉았으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네. 트럼프의 장사꾼 세법을 볼 때는 웃기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한국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G11의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12위였었습니다. 예, 12번째요. 예, 12번째였었는데 예. 여기 들어갔던 것은 한국의 매력이 있는 거죠. 한국의 나라가 매력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뿜어져 나온 거예요. 예? 전화 요청도 우리한테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사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 조치를 한 게 뭐냐면은 그 WTO 세계보건기구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세 가지 WHO. 제안을 했는데 예, 세계보건기구요. 예.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이 보건 취약 국가들 전 세계 한 19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못 사는 나라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냐면 우리가 1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겠다. 네. 예? 이 의료 취약 국가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치료제라든가 검진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네. 정보도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지원받는 나라들 입장 속에서는요. 얼마나 뭐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국가의 매력도가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그런 발상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살아온 이력이 공적인 헌신 이게 그냥 맞아요.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감 능력이 예.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역량을 가졌을 때 한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 국제사회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제로 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예. 풀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참 우리나라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으로 이렇게 부상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우리는 뭐 근육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육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이런 국가로 부상한 거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그중에 우리가 이상한 놈이었거든요. 근데 좋은 놈 쪽으로 지금 거의 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트럼프가 볼 때는 9월 달에 G7 회의 하는데 그냥 G7만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 이게 없습니다. 관심을 못 받죠. 예, 언론에서 주목도 안 해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뭘 얘기하겠어요? 새로운 얘기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냐면 새로운 그림을 자기 대선에 도움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이번 초청받은 국가들 보게 되면은 중국 왕따시키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이제 예. 지금 드려야 되는데 사실 G7이 힘을 못 갖는 요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죠. 중국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옛날 미소식으로 중국이 그런 분할 역량을 갖고 있는데 중국 빠진 나머지들이 결정을 해봐야 중국이 뭐라고 이제 건드리면 다 뒤집어지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거 투성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G7 회의에 당당한 일원이 돼서 참여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반중국 연합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네.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건 분명히 트럼프는 그러니까 반중국 이 연합체를 그림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미국 시민들한테 자 중국이 지금 뭐냐면 홍콩의 국가보안법도 통과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깡패짓 하고 앉아 있는데 중국도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어쨌거나 반중국 이런 전선을 성공적으로 좀 만들고 있지 않냐.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중국 왕따시키기가 지금 이렇게 성공이 돼가고 있지 않냐.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분명히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의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한국한테 미국이 자기 뒤에 서라고 자기 줄에 서라고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건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G7 바깥에서 압박을 받는 거 하고, 그럼 1대1로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대1로. 누가 거기서 중간에서 우리 거기 끼워가지고 우리 편 대주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압박을 받는 거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인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독일도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가 하자는데 다 안 합니다. 자기 국가 이익을 챙겨서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전 나머지 국가들이 다 동의 안 해주면은 합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이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좀 중국 문제를 푸는 거하고 함께 푸는 거하고 바깥에서 1대1로 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제가 대로, 볼 때는 예. 거기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중국이 굉장히 초조해할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그러니까 가까워졌다. 그럼 중국도 우리한테 좀 이쁜 짓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좀 자기 쪽으로 끌어올리면요. 그렇죠. 우리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진핑 주석 하에 일련의 움직임 보면 갑자기 한국의 구애적인 태도예요. 우리하고 좀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상황이 바뀐 건 틀림없어요.